새벽 5시 경상북도 의성의 작은 시골 마을. 68세 이복순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부엌불을 켰다. 오늘은 설날이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그 오래된 믿음 하나로 복순은 밤새 준비했다. 손수 빚은 떡국떡, 정성스레 무친 나물 반찬, 그리고 손자들에게 줄 세뱃돈까지. 봉투 안에는 10만 원씩 정성껏 접어 넣었다. 연금에서 꼬박꼬박 모은 돈이었다. 한 달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그 소중한 돈.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지. 그게 우리 때 예의야. 복수는 낡은 보따리에 음식을 싸며 중얼거렸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빚고 나물을 무쳤다.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밀려왔다. 올해는 다르겠지. 작년처럼은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며느리의 냉대는 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복수는 맹세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 가난했지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게 복순의 자랑이었고 삶의 의미였다. 오전 7시 버스에 몸을 실었다. 3시간 넘는 여정. 낡은 가방과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복수는 비좁은 버스 좌석에 몸을 구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설경을 보며 복수는 작년 설날을 떠올렸다. 며느리 미선의 차가운 표정, 손자들의 무관심한 눈빛,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침묵. 그래도 명절인데 올해는 좀 낫겠지. 가슴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뒤엉켰다. 손에 든 보따리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마침내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12시가 넘은 시각. 복수는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낡은 외투, 헝클어진 머리. 복수는 급히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며느리 눈에 흉 보이면 안 되는데.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503호. 아들의 집. 복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보다는 긴장이었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 미선이 나타났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다.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오신다고 연락도 안 하시고.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쳤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설날인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지. 떡국 끓여 먹으라고 떡 좀 가져왔어. 나물도 무쳤고. 어머님,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선은 현관문을 반쯤 막은 채 말했다. 심지어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다. 복수는 어색하게 서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뒤에서 손자 준호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나갔다. 할머니 왔다. 복순이 말을 걸었다.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중얼거렸다. 아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복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작년에는 그래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그래도 명절 음식은 집에서 해 먹어야 맛이 있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은 한숨을 크게 쉬며 현관문을 더 열었다. 하지만 환대가 아니라 마지못한 의무였다. 들어오세요. 어쩔 수 없네.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 진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왔어? 일어서지도 않고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아들아, 설날인데 같이 떡국이라도 먹으려고. 엄마, 우리 점심 배달 시켰어요. 중국집 짬뽕. 곧 온대요.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날에 짬뽕이라니. 명절에 떡국도 안 먹고 배달 음식이라니.
하지만 참았다. 그래도 가족인데. 손자들이라도 보려고 온 건데. 그럼 남을 반찬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둘게. 나중에 먹어. 복순이 보따리를 풀며 주방으로 가려 하자 미선이 재빨리 가로막았다. 어머님, 냉장고 꽉 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가져오시는 음식들 냄새가 나요. 시골 냄새, 곰팡이 같은 냄새도 나고 아이들도 안 먹으려고 하고 저도 솔직히 먹기 힘들어요. 위생 상태도 걱정되고요. 그 순간 복순의 손이 떨렸다. 보따리를 든 손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밤새 정성껏 묻힌 나물이 새벽에 일어나 손수 빚은 떡이 냄새난다. 곰팡이 같다. 위생 걱정이라는 말로 짓밟혔다. 복순은 눈앞이 캄캄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참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미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정성껏. 정성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 가면 깨끗하게 포장된 거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도 돼요.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옆에서 TV를 보던 진수도 슬쩍 눈치를 보더니 말을 거들었다. 엄마, 와이프 말이 맞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음식 해줬잖아. 그때는 맛있다고 했으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엄마, 세상이 변했어요. 복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헛된 짓을 한 것 같았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때 미선이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이거 어떡하죠?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그럼 그냥 내가 다시 가져갈게. 아니,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버릴게요. 미선은 보따리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나물 반찬, 떡국떡, 김치. 복순이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미선아, 그거 버리지 마. 복순이 소리쳤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이거 어차피 못 먹어요. 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건데.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미선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안 먹겠다는데 어쩌라고요? 억지로 먹으라고요? 진수야, 내 마누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순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진수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와이프 말이 맞아요. 우리 식성에 안 맞아요.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복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준호야, 할머니 왔는데 나와서 세뱃돈이라도 받아가지 않을래? 복수는 손자라도 보려고 손자 방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리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게임 중이에요. 나중에요. 준호야, 할머니가 용돈 가져왔어. 필요 없어요. 저 용돈 충분해요. 그냥 가세요. 복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자마저 자신을 거부했다. 10살 때까지는 그렇게 할머니를 따랐는데 이제는 게임이 더 중요한가 보다. 거실로 돌아오자 미선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의도 존중도 없었다. 날카롭고 차갑기만 했다. 어머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무거워져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저희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어머님 오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옷도 낡으시고 말투도 시골스럽고 손주들 앞에서 방언 쓰시는 것도 창피해요.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좀 그만 오시면 안 될까요? 명절 때마다 오시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복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자신이 짐이라는 말, 불편한 존재라는 말, 창피한 존재라는 말. 며느리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진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아들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냥 내려가세요. 설날에 싸움 만들지 마세요. 제발.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복순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아들이 자신을 택하지 않았다. 며느리 편을 들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 복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보따리를 다시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했다. 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괜히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세요. 문이 쾅 닫혔다. 복수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 시골 할머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천대를 받아야 하나. 가슴속에서 서러움이 밀려왔다. 목이 메고 숨이 막혔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던가.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시집살이 할 때보다 더 비참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층 로비. 복수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복수는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바깥은 추웠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역까지 가는 길 복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보따리를 열었다. 며느리가 버리지 못한 세뱃돈 봉투가 들어있었다. 손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돈. 복수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한 달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 쓸모없는 돈이 됐구나. 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가슴속에서 서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 아니, 그보다는 허탈함이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역에 도착해 표를 끊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복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다. 버스 안에서 복수는 생각했다. 명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서러워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3시간 넘는 여정 내내 복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막 고요한 시골집, 그리고 한 통의 편지. 시골로 돌아온 복순의 집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쓸쓸했다. 100년 된 한옥. 남편 박만식과 평생을 살았던 이 집.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복수는 혼자였다. 낡은 기와장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다.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까지 차가웠다. 복수는 연탄을 갈며 생각했다. 이 집도 이제 다 늙었구나. 나처럼. 설날 이후 복수는 더 이상 서울에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도 연락이 없었다. 가끔 카톡으로 잘 지내시죠? 라는 메시지가 올 뿐이었다. 복수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그 짧은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의무감은 알 수 있었다. 복수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설날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냄새나요. 시골 냄새. 위생 걱정돼요.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복수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 불편한 존재.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우울한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복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밖에 나가기도 싫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다. 2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다. 이복순 씨, 구청에서 온 거예요. 복수는 힘겹게 일어나 편지를 받았다. 돋보기를 쓰고 읽었지만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도시개발, 폐가 보상, 재산권 조사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복수는 편지를 구겨 넣으려다가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 눈 녹은 흙길은 질척거렸다. 복수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어차피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겠지. 이런 편지가 뭐 중요해. 마음속에는 무기력함만 가득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다. 이장님, 이게 무슨 편지예요? 이장 김만수는 편지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복순이네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는 소리야. 재개발? 그게 뭔데요? 복수는 무덤덤하게 물었다. 별 관심이 없었다.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거지. 그럼 보상금을 주는데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복순이네. 집터가 넓으니까 적어도 몇 척은 받을걸. 몇 척. 복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낡은 집이 무슨 돈이 된다고요? 요즘 세상은 옛날이 아니야.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복순이네 집터 한 300평 되지. 그거 평당 몇백만 원씩 한다고. 복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몇 척이라니. 이장님, 저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는 무슨. 구청에서 온 거잖아. 며칠 있으면 조사 나온다니까 그때 잘 봐야 해. 복수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희망. 아니, 그보다는 불안이었다.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평생 가난했던 자신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야. 돈이 있어봤자 가족도 없는데. 복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생겨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다. 아들은 자신을 버렸고 손자들은 관심도 없었다. 며칠 뒤 정말로 구청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개발 컨설턴트라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들이 복순의 집을 둘러보며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은 위치예요. 재개발 1차 대상지예요. 보상금 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받는데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건 감정평가 나와봐야 알지만 최소 3억에서 5억은 될 겁니다. 5억. 복수는 눈앞이 아찔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 상상도 못한 금액. 가슴속에서 희망이 살아났다. 어쩌면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상금 잘 받으시게. 명함 드릴게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복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뭔가 불안했다. 설날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가 전문가예요. 할머니 혼자서는 절차가 복잡해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꺼내며 사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수는 주저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을 쉽게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면 어쩌나. 나 글씨를 잘 몰라서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남자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복수는 혼자 남아 낡은 한옥을 둘러보았다. 이 집이, 이 땅이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이야. 영감, 당신 살아계셨으면 뭐라 했을까? 복수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남편이 쓰던 안경, 그리고 손때 묻은 장부가 들어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웃고 있었다. 당신이 평생 지킨 집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지만 확실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희망. 그리고 결심.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복순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순이네 대박 났다더라. 몇 억 받는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그 소문은 서울까지 전해졌다. 사흘 뒤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선이 급히 내려왔다. 설날에는 냉대하던 그들이 이번엔 웃는 얼굴로 나타났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설날과 달리 다정했다. 하지만 복수는 알았다. 그 다정함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속에서 냉소가 올라왔다. 진수도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집 재개발 들어온다면서요? 큰일 났네요. 그래, 구청에서 편지가 왔더라고. 복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설날에 자신을 내쫓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유는 뻔했다. 엄마 혼자서는 처리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도 복잡하고 사기꾼들도 많대요. 미선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어머님, 요즘 이런 거 사기 정말 많아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릴게요. 서류만 주세요. 복수는 며느리의 눈빛을 보았다. 설날에 냄새난다며 음식을 거부하던 그 눈빛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보였다. 아니, 욕심이 보였다. 서류? 무슨 서류?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다. 어머님, 보상금 받으려면 인감증명이랑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릴게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아직 정확히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데. 진수의 표정이 굳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엄마, 지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진수야, 복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설날에는 나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왜 이러냐?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붉어졌다. 미선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때는 저희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잖아요. 저희도 준호 학원비랑 대출 갚아야 하고 어머님도 앞으로 요양원 비용 필요하시잖아요. 요양원? 나 아직 팔팔한데 무슨 요양원?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돈 어떻게 쓸지 계획 세워야 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다. 나가. 어머님, 당장 나가.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복순이 소리쳤다. 평생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잘못? 설날에 내가 가져간 음식 버렸지? 냄새 난다고 했지?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지? 그때는 나를 쓰레기 취급하더니 이제는 내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 아니냐?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설날엔 날 내쫓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진심이야? 진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선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러세요? 혼자서 처리하시다가 사기당하면 어쩌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은 신경 꺼. 복수는 문을 열어젖혔다. 진수와 미선을 내쫓았다. 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갔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다. 복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평생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다. 잘했어, 복순아. 이제 당당하게 살자. 며칠 뒤 미선은 SNS에 글을 올렸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이 갑자기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되셨는데 가족과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려고 하세요. 효도하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으시네요. 설날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거부하시고 이제는 저희를 쫓아내셨어요. 요즘 노인분들 너무 고집 세신 것 같아요. 돈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시네요. 글은 빠르게 퍼졌다. 댓글들이 달렸다. 시어머님 재산은 시어머님 거잖아요. 왜 며느리가 참견해요? 아니, 나중에 자식들이 다 부양해야 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요즘 노인들 진짜 이기적이에요. 돈 생기니까 변했네요. 며느리가 더 이상해요. 설날에 거부한 건 뭔데? 마을 사람들도 이 글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복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복순이가 자식들한테 너무 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몇 억 받는다면서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더라. 돈 생기니까 사람이 변했어. 복순은 마을 회관에 가기가 꺼려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마을 슈퍼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복순이네. 대박 났다면서? 자식들한테도 안 준다더라. 욕심이 참 많아. 복순은 가슴이 답답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할 기력도 없었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어느 날 밤 복순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가족도 이웃도 모두 등을 돌렸다. 영감, 내가 잘못한 건가? 복수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낡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였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군청에서 온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이에요. 구청에서요? 복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또 속으면 어쩌나. 네, 할머니 재개발 건으로 혼자 고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할머니께서 사기당하지 않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해서요. 요즘 재개발 사기가 많거든요. 태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복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태주는 며칠 동안 복순을 도왔다. 서류를 정리하고 감정평가를 확인하고 보상금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복순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었다. 태주는 진심으로 자신을 도왔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머니, 감정평가 결과 나왔어요.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4억 8천만 원이에요. 복순은 그 금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안도, 그리고 두려움.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준 씨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있구나 싶어 다행이에요. 복순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할머니, 이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주변에 욕심내는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순은 그 말을 곱씹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그날 밤 복순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다. 복순아, 잘했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복순은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보상금 4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순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의미 있을까?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눠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첫째, 낡은 한옥을 새로 짓는 대신 한옥 체험 카페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복순이 평생 살았던 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간으로. 둘째, 보상금 중 1억 원을 마을 어르신 복지센터 설립에 기부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식사하고 건강검진 받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복순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 셋째, 나머지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태준의 도움으로 복순은 건축가와 카페 운영 전문가를 만났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런 큰일을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태준이 옆에서 계속 격려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복순은 용기를 냈다. 설계도를 보며 카페 구상을 했다. 건축가는 복순의 의견을 존중하며 설계를 수정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통 마루를 살리고 현대적인 주방을 추가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 사진을 걸고 싶어요. 이 집을 지킨 사람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복순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켰다. 자신의 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다. 복순이 1억 원을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복순이가 정말 1억 원을 기부한다고. 그렇게 욕심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복순을 찾아와 사과했다. 복순아,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해. 복순은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했다. 미움을 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나았다. 그리고 9월, 드디어 복순이네 한옥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개업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장 김만수가 축사를 했다. 복순 씨가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복순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카페는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 모두의 공간이에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떡국도 끓여드릴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전통 한옥의 마루에 앉아 손님들은 복순이 직접 끓인 떡국과 전통차를 마셨다. 마을 할머니들도 일손을 도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다. 복순아, 여기 일하면서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함께 하니까 더 행복해.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젊은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다. 68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한옥 카페 대박. 떡국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세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꿈을 이룬 할머니의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복수는 더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10월 어느 날 지역방송에서 취재를 나왔다. 기자가 복순에게 물었다. 할머니, 보상금을 혼자 쓰지 않고 마을을 위해 쓰신 이유가 뭔가요?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 가진 행복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함께 나누는 행복이 진짜예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진짜 행복해요. 마을 어르신 복지센터에 1억 원을 기부하셨다고요? 네,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아요.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복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가족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방송이 나간 후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복순의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복순 할머니는 재개발 보상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에 1억 원을 기부했고 나머지 돈으로 한옥 카페를 열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복순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복순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괜찮아요. 다들 저를 오해했던 거니까. 복순은 진심으로 용서했다. 가슴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리고 10월 말 서울에서 진수와 미선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선의 표정이 달랐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수와 미선을 보며 복순의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담담함을 유지했다. 어서 오세요.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TV에서 봤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진수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제가 자식 노릇을 못했어요. 설날에 그렇게 대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버렸던 거 진짜 죄송해요. 복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미움은 없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진수야, 미선아.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복수는 떡국을 끓여내왔다. 먹어봐. 설날에 못 먹었잖아. 진수는 떡국을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 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미선도 조심스럽게 떡국을 먹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설날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버린 음식들, 어머님 마음 생각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복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용서?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진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다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저희 다시 가족으로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진수야, 가족은 억지로 함께 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만 있으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게 진짜 가족이야. 명절 때마다 의무감으로 모이는 게 가족이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게 가족이지. 복순의 말에 진수와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복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설날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SNS에 올린 글도 다 지웠어요. 사람들한테도 사과했고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이었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수는 일어나서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을 할머니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공간이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삶을 살 거야. 혼자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너희도 서울에서 너희 삶을 살아. 그리고 가끔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만 내려와.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진수와 미선은 떠나기 전 카페를 둘러보았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공간. 벽에는 복순과 남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런 걸 만드시다니. 고마워. 이제 가봐. 조심히 들어가고. 두 사람이 떠난 후 복수는 혼자 마루에 앉았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당당하게. 11월 초 마을 어르신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복순이 기부한 1억 원으로 만들어진 공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고 건강검진 받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곳. 개소식 날 군수가 직접 찾아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복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순은 감사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도 기쁨의 눈물이었다. 제가 외로웠던 만큼 다른 분들도 외로우실 거예요. 이 공간이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센터에는 매일 20-3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복순도 자주 들러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복순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 나도 행복해. 함께 해서. 복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12월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다. 복수는 카페에서 설날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국을 끓이고 전통 놀이를 하기로 했다. 할머니, 올해 설날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태준이 물었다. 복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게 내가 원했던 설날이야. 설날 아침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마을 어르신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떡국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복수는 주방에서 떡국을 끓이며 행복을 느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 진수와 미선, 그리고 손자 준호였다. 엄마, 설날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들어와. 떡국 먹어.
진수 가족은 자리에 앉았다. 복수는 떡국을 내왔다. 진수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다. 엄마, 이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했던 맛. 준호도 떡국을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떡국 중에 최고예요. 복수는 손자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다. 많이 먹어라. 얼마든지 있어.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냄새 난다고 했던 거 진짜 부끄러워요.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오늘은 설날이잖아. 가족들은 함께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며 편안하게. 식사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 진심으로 오고 싶을 때만 와. 진수 가족이 떠난 후 복수는 마루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다. 눈 녹은 마당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준이 다가와 앉았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복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응, 행복해. 진짜 행복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의 인정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설날은 이제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복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카페 안에서 웃고 떠들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즐거워했다. 좋은 아침이야, 세상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자.